백세 행복 라이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령화 사회에서 골드 시니어로 멋지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년 준비는 막연하고 먼 미래의 일로만 느끼시곤 하죠. 하지만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그리고 현명하게 준비한다면 누구든 풍요롭고 의미 있는 황금빛 노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본은 노인 인구 비율이 세계 1위를 기록하며 고령화 사회의 대표적인 모델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는 그보다 훨씬 빨라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처럼 가파른 고령화 속도를 사회 정책과 시스템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 또한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서글픈 현실에 직면해 있습니다. 과거에는 노년을 지칭할 때 흔히 실버 세대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는 흰머리를 상징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노년은 예전보다 훨씬 건강하고 활기차며 다양한 경험과 지혜를 갖춘 역동적인 시기로 변화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기를 단순히 실버로 규정하기보다는 아름답게 연그러가는 황금, 들녘에 비유하여 골드 시니어라고 새롭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로 이 골드 시니어들이 젊은 세대 못지않게 능동적이고 성공적으로 인생 이모작을 시작하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시니어 컨설턴트 오주련 강사입니다. 노년을 위한 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상적으로는 20대나 30대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사실 그 시기에는 학업, 연애, 직장 생활, 결혼 및 육아 등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해 정신없이 바빠 노년 준비를 구체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40대 또한 마찬가지로 치열한 사회생활과 가정을 꾸려나가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부담들이 버겁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50대에 접어들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이 시기부터는 노년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에 생활 방식과 삶의 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진정한 골드 시니어로 거듭나기 위한 준비는 늦어도 50대부터는 반드시 시작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노후 대비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 것은 바로 건강입니다. 건강은 우리 삶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자 풍요로운 노년을 위한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동시에 지키기 위한 꾸준한 운동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더 나아가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운동은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 투자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우리가 취하는 자세는 24시간 내내 우리 몸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앉는 자세와 걷는 자세가 바른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몸의 상태는 엄청난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자신의 자세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잘못된 자세를 바로잡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을 꾸준히 실천해야 합니다. 올바른 자세를 위한 간단한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요? 먼저 벽에 등을 기댄 채 똑바로 서서 머리부터 어깨, 등,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그리고 발 뒤꿈치까지
모든 부위가 벽에 완전히 닿도록 자세를 잡습니다. 그 자세를 유지한 채 아랫배에 가볍게 힘을 주고 3분 정도 버티는 연습을 매일 꾸준히 반복해 보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척추 건강과 몸의 균형을 놀랍도록 개선해 줄 것입니다. 의자에 앉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를 살짝 뒤로 젖히듯이 하여 가슴을 활짝 여는 자세로 앉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도 구부정한 자세보다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걸을 때는 무릎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발 뒤꿈치가 먼저 지면에 자연스럽게 닿도록 걷는 것이 올바른 보행 습관입니다. 특히 허벅지 안쪽 근육이 자극되도록 의식하면서 걸으면 자연스럽게 팔자걸음도 교정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일상생활에서의 올바른 자세는 단순히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을 넘어 우리가 하는 운동의 효과를 더욱 극대화시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노년에 특히 좋은 운동으로는 관절에 부담이 적고 유연성을 길러주는 수영이 대표적입니다. 물속에서의 움직임은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전신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외에도 몸의 균형 감각과 코어 근육을 강화시켜주는 요가나 필라테스도 강력히 추천합니다. 처음 요가나 필라테스를 시작할 때는 내 몸이 이렇게까지 뻣뻣했나 싶을 정도로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안 되던 동작이 신기하게도 가능해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성취감을 느끼고 자신감 또한 크게 상승할 것입니다. 이러한 작은 성취들이 모여 여러분의 노년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건강만큼이나 노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취미 생활입니다. 혼자서 조용히 깊이 몰입하며 즐길 수 있는 취미도 좋지만 여러 사람과 함께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취미는 일상에 더욱 큰 즐거움과 활기를 더해주어 정신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취미는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 자신의 관심사를 탐색하고 경험하며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살면서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는지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정확히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을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았더라도 돌이켜보면 젊어서부터 그러한 자신의 내면을 탐색하고 알아낸 것만으로도 노년을 위한 하나의 소중한 준비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미뤄왔던 꿈이나 도전의 노년에 와서 새롭게 뛰어드는 것도 매우 의미 있는 일이며 이를 통해 인생 후반부에 더할 나위 없는 흐뭇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지역 문화센터나 복지센터와 같은 곳에 매우 다양하고 풍성한 강좌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취미 영역을 넘어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역량인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에 관한 강좌들도 매우 유익합니다. 컴퓨터의 여러 기능을 좀 더 능숙하게 다루는 방법을 익히고 스마트폰에서 자신이 미처 알지 못했던 유용한 기능들을 비롯해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앱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으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방법을 능숙하게 익혀둔다면 가족이나 지인들의 소중한 순간을 더욱 아름답게 담아줄 수 있고 스스로도 동영상 콘텐츠를 통해 더 흥미로운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겠죠. 그림 그리기는 내면의 창의성을 발휘하고 자신만의 세계를 표현하는 즐거움이 있어 정신 건강에 매우 이롭습니다. 예술 활동은 우리의 감정을 정화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식물 기르기는 매일매일 생명체를 보살피는 마음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쏟을 수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하고 책임감을 길러줍니다. 작은 새싹이 자라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분명 큰 기쁨과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이처럼 무언가를 창작하거나 다른 대상을 보살피는 활동은 우리의 정신, 건강에 지대한 도움을 주는 매우 의미 있는 활동입니다. 책 읽기는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얻는 행위를 넘어 우리의 뇌를 활성화시키는 최고의 두뇌 운동이기도 합니다. 노년이야말로 독서하기에 참으로 좋은 시기가 아닐까요? 무엇보다 젊은 시절에 비해 시간이 훨씬 여유롭고 삶의 연륜과 경험이 쌓여 책의 내용을 더욱 깊이 있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독서를 통해 자신의 인생을 성찰하고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독서 노트를 따로 마련하여 읽은 책에 관한 느낌과 생각, 그리고 깨달음을 상세하게 적어둔다면 훗날 자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자 정신적 유산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결코 멈추지 마세요. 자신의 삶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노인들이 젊은이들에게 흔히 이런 말을 한다고 하죠. 너는 젊어만 봤지? 나는 늙어도 봤다. 그렇습니다. 노년은 단순히 늙어가는 시기가 아니라 삶의 수많은 우여곡절과 값진 경험들을 통과하며 도달한 자랑스럽고 지혜로운 시기입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정말 애썼다고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동안 수고가 많았으니 이제는 나의 소중한 시간을 온전히 누리고 다른 이들과 더 많이 나누며 살아가자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기운을 북돋아 주십시오. 노후 준비에 있어 가장 실질적이고 중요하게 거론되는 문제는 바로 자금입니다. 움직이면 다 돈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노후의 생활 자금이 부족하면 기본적인 활동 자체가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정신 건강과 육체 건강 모두에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은퇴 전 수입을 100%라고 가정했을 때 은퇴 후 필요한 생활 자금은 그 7,080% 정도로 잡아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각자의 상황과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므로 자금 운용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40대부터는 노후 자금에 대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수립해 두어야 합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과 같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며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연금도 심도 있게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의료비의 경우 관련 보험을 여러 개 들어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선의 대책은 무엇보다 건강 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플 때를 대비하는 것보다 평소에 건강 관리에 시간과 노력을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2025년 고령자 지원 정책 중 기초연금 확대 소식은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단독 가구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으로 선정 기준액이 높아지고 수급액 또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하니 노년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 인정액 산정 방식 개선으로 비동거 직계 존속비 속의 교육비 의료비 공제, 가정폭력 피해자의 이혼 인정 등 더욱 현실적인 상황을 반영하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비와 양곡비 단가 인상,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정의 응급, 호출기 30만 대 보급 등 세심한 생활 지원 정책도 고령자분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노력 또한 중요합니다. 무조건 허리띠를 졸라매는 식의 극단적인 절약보다는 자신의 생활 수준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지출 규모와 내역을 정하고 그에 따라 생활을 규모 있게 운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현명합니다. 또한 적은 비용으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정보를 적극적으로 찾아 이용하고 자신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몇 가지 핵심적인 즐거움에 취미, 소소한 기쁨을 주는 활동에 대한 지출 항목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생활에 윤기와 활력을 더하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또한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자금 규모에 맞춰 1년에 한두 번이라도 다녀오는 것을 포기하지 마세요. 여행은 일상의 새로운 리듬과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소중한 여가 활동입니다. 은퇴 후에도 수입이 나오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물론 금상첨화입니다. 다만 그런 경우에는 수입이 연금 액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미리 정확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금액 이상 수입이 발생하면 연금이 줄어들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전년 대비 6.8만 개, 증가한 109.8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는 노인 인구의 10% 이상이 취업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특히 신노년 세대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노인 역량 활용, 사업 및 민간형 일자리를 확대하는 점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노인 공익활동 사업,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단, 취업 알선형, 시니어 인턴십 고령자, 친화 기업 등 다양한 유형의 일자리가 있으니 은퇴 전에 했던 일과 연관된 분야에서 일자리를 얻거나 새로운 자격증을 취득하여 완전히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시니어들도 많습니다. 노인 일자리가 얼마나 있을까? 하고 걱정할 수도 있지만 생각보다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형태로 활발하게 일하고 계시는 시니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니어 전문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 노인 일자리역이나 지역 고령자, 취업지원센터 등을 통해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등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이 진행되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지역 행정복지센터나 일자리 수행기관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회적 평가나 명성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자유로운 의식으로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탐색한다면 인생 이모작을 더욱 뜻깊고 만족스럽게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 일자리 참여는 소득 보충뿐 아니라 삶의 만족도 증가,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옵니다.
자녀에게 유산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도 사전에 여러 가지를 심사숙고하여 고려하고 현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먼저 현재 자신의 총 자산과 여생에 필요한 예상 비용을 정확하게 계산해 봐야 합니다. 그런데 여생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죠. 현재의 건강 상태를 기준으로 생각해 봐도 정확히 맞추기 어려우니 일단 보수적으로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세요. 그렇게 계산하고 나서도 남는 재산이 있다면 이를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을 텐데 이때 유산에는 반드시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모가 돌아가시기 10년 전에 자금 거래 내역까지 추적하여 자녀에게 목돈이 흘러들어간 기록이 있는지 조사하고 이에 대해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러니 만약 생전에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물려준다면 자녀가 상속세를 과도하게 물지 않도록 부모가 물려준 시점으로부터 10년 이상은 더 사셔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유산 상속 문제는 가족 간에 불필요한 분란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므로 반드시 가족은 물론 법률 전문가와 미리 충분히 상담을 하여 모든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상속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재판까지 가는 비극적인 상황을 재벌가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도 심심찮게 보셨을 겁니다. 자신이 힘들게 모은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불화와 분란이 생긴다면 삶이 참으로 허무하고 안타깝지 않겠습니까? 자녀에게 유산을 미리 나눠주고 그 대가로 부모를 잘 모시기를 기대하기보다는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활을 스스로 책임지고 주체적으로 돌보는 것이 진정한 자긍심을 잃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유산 문제는 단순히 자식을 돕고 싶은 마음에만 흔들리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말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하시기를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최근 들어 고급 실버타운이 전국 곳곳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시니어타운이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노인 전용 주거 단지들은 최신 의료시설을 포함한 각종 편의 시설과 수준 높은 서비스가 잘 갖춰져 있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시니어층의 관심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2025년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면서 실버타운 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전원형 실버타운이 주를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서울 시니어스 서울타워, 삼성 노블카운티용이나 같이 도심 접근성이 우수한 도심형 실버타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고령자 복지주택을 기존 1000가구에서 3000가구로 3배 늘리고 복합 서비스를 시범 제공하며 헬스케어 리츠 활용 시범 사업, 택지 공급 시 실버타운, 용부지 배정 등 실버타운 공급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신 분들이 실버타운에 입주하는데 시니어들이 한 곳에 모여 살다 보니 자식들의 직업이나 경제력, 용돈 액수, 부모를 찾아오는 횟수 같은 것을 서로 비교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비교 문화가 불편하고 실버타운의 엄격한 규칙과 방침에 일일이 맞추려다 보니 이래저래 눈치가 보여 결국 그곳을 나와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온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합니다. 실버타운은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선호하고 의식주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분들에게는 매우 훌륭한 선택지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교류하며 지내는 것을 편안하게 느끼는 경우에도 적합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경제력이 충분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실버타운이 최적의 선택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의 생활 방식, 개인적인 취향,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진정한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여 입주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고로 노인 인식 변화 조사에 따르면 노인들은 실버스테이 전용 단지보다 일반 세대 혼합 단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용 부담과 현재 집에 계속 거주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실버타운 입주를 꺼리는 주요 이유라고 합니다. 살던 집에 계속 살면서 주택연금 제도를 활용해 생활 자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최근 들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집은 자녀에게 물려줘야 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에서 벗어난다면 주택연금은 실질적으로 노후 생활에 매우 큰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재산 상속과 관련된 문제이니만큼 자녀들에게 이 제도의 의미와 내용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자녀가 나중에 우연히 알게 된다면 서운함을 느끼거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은 노후에 정서적인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살아온 익숙한 환경 속에서 심리적인 편안함을 느끼며 안정적인 노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의 신체적 특성과 생활 방식에 맞게 집안을 일부 보수할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단이나 현관의 턱을 낮추거나 없애고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는 타일로 욕실 바닥을 교체하며 양변기 옆에 안전 손잡이바를 설치하는 등의 시설 개선을 해놓으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낙상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은퇴하면 시골에 가서 소박하게 살아야지 하는 귀촌의 로망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텐데 사실 나이가 들수록 병원이 가깝고 신선식품, 새벽 배송 등 생활 편의 시설이 잘 갖춰진 도심 또는 근교 지역에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더 합리적이고 편리합니다. 시골에서 소박하게 농사를 지으며 자급자족하는 전원 생활이 가능하려면 상당한 육체적인 노동력과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또한 시골 생활이 도시에서보다 생활비가 얼마나 더 적게 드는지도 매우 면밀하게 따져보아야 합니다. 농사에 필요한 비용이나 도시로 외출할 때 드는 교통비 등을 고려하면 생각보다 비용이 크게 절감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든 준비 과정들을 정리하고 나니 골드 시니어로서 새로운 생활 양식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은퇴했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의 삶을 내적으로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지속하는 것이 진정한 노후 생활의 핵심이자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인이 되었다는 사실에 위축되거나 자신감을 잃지 마십시오. 오히려 삶의 지혜와 연륜을 바탕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삶을 지속해 나가세요. 바로 그런 긍정적이고 주체적인 태도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골드 시니어를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고귀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 가치와 존엄성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삶의 깊은 지혜와 다양한 경험이 더욱 풍부해져
황금빛 노년을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잠재력을 가지게 됩니다. 나이가 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삶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과 기회를 열어줍니다. 나이 들면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섭리이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가고 어떻게 노년을 즐기고 가꿀지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골드 시니어로서의 삶은 단지 편안하게 쉬는 것을 넘어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나누는 적극적이고 의미 있는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이끌어 나가세요. 분명 당신의 노년은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